안녕하세요. 금일 봐주는 여자 천당입니다. 오늘은 적금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적금 상품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행 VIP실에서만 약 4년간 회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목돈을 모았던 방법과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들, 제 경험을 토대로 목돈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 오늘은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테크에 정답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저의 방법이니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금 상품 언제 가입하시나요? 보통 수입이 생겼을 때, 내가 무언가를 사야겠다, 여행을 가야지? 라는 목적이 생겼을 때, 또는 대출을 위해서 적금 실적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결국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하게 됩니다. 일단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시는 적금이 있고요. 그 외에 적립식 펀드, 저축보험, 주식, 그리고 요즘에는 ELS 상품이나 클라우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짧게 6개월에서 10년짜리 상품까지 가입을 해봤는데 10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방 갑니다. 나이 드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금방 가. 3년쯤 지나면 내가 10년짜리 상품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잊어버리게 돼요. 올해가 8년째인 상품도 아직 해지 안 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적금만 하지는 않았고요. 수익이 나면 언제든지 해지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상품, 노후 준비 또는 비과세를 위해서 10년 이상짜리 장기 상품,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 상품 다 같이 했습니다. 다양하게 상품을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급여 대비 저축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아주 잘게 쪼개서 이 상품들을 다 가입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목돈을 모을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목표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적금 하나만 가입해서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도 많이 사봐야 예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구분할 수 있듯이 재테크도 많은 상품을 구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초년생일 때, 돈을 잃어도 잃을 게 별로 없을 때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것이 내가 진짜 돈이 많이 모여졌을 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품을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가 적금이니까 적금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나머지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 모르고 시작하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소액으로, 여유자금으로 시작을 하셔야 후회가 없어요. 저는 상담을 해드려야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가입을 해보느라 소액으로밖에 가입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분산 효과가 돼서 적잖이 수익의 맛을 본 편입니다. 투자 상품들은 적금에 다 가입을 하시고 남는 돈, 처음에는 소액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내 월급 대비해서 저축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내 능력 되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넣으세요. 굉장히 어이가 없죠. 그걸 누가 모르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버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일정 범위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랑 지출 금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 친구들, 제 주변에선 말이죠. 처음 사회인이 됐으니 옷도 싹 다 바꿔줘야 되죠. 연말 연초 되면 나가는 돈 많죠. 명절 되면 이제 나가야 할 돈도 많이 생기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기면 데이트도 해야 되죠. 결혼식이 많은 날은 축의금이 정말 많이 나가요. 이런 등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출은 일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다 계산하면 저축할 돈이 없대요. 맞아요. 진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핑계인 거 아시죠?
이벤트성이 있는 지출은요, 내가 정해놓은 생활비에 아끼고 아껴서 나가야 하는 금액들인 거거든요. 저축할 돈에서 빼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또 비현실적인가요? 내가 한 달에 꼭 써야 하는 지출들을 정리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다 적금에 가입해서 넣어두세요. 중간에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해지하면 돼요. 손에 전혀 없잖아요. 한 달을 넣든 두 달을 넣든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무조건 이자가 많이 나와요. 기껏 넣었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뭐하러 적금에 넣어놓냐? 아깝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넣어둬.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일단 가입하시고 중간에 해지를 해야 하는 시점이 생기면 어쨌든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고민 때문에 절약을 더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면 있는 돈은 최대한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해지할 때 솔직히 진짜 아까우니까 분산해서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돈은 놀면 안 돼요. 노는 돈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일을 해야 합니다. 곧 당장 바로 쓸 돈이다 생각을 하시면 MMF나 CMA라는 통장에 넣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MMF, CMA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느낌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수익이 조금씩 생기는 통장입니다. 이것들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입출금 통장이에요. 돈을 쌓아놓는 통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입출금 통장에 돈이 있으면 쥐도 새도 없이 돈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남으면 적금으로 넣어두는 것이 돈 입장에서도 안전합니다. 적금 가입할 때 어떤 상품 가입하시나요?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금리 가장 높게 주는 상품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금리 많이 주는 상품에 어떻게 넣으시나요? 분산해서 넣어야죠. 적금도 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 필요할 때 해지도 할 수가 있고요. 한 구자에 몰빵하는 것보다 이자도 훨씬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같은 은행 내 상품들로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을 선택을 했어요. 금융감독원 금리라고 네이버에다가 치시면 은행마다 금리 비교를 해준 화면이 나와요. 요즘에는 우리은행에서 높은 금리 상품들이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다른 은행을 거래를 하신다면 각자 은행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비슷한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적금 보는 방법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적금 상품 여러 개 가입할 건데 한 은행에 몰빵하는 게 좋을까요? 금리 높은 적금 찾아다니면서 분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주거래 은행의 혜택을 받고 은행 거래 실적을 쌓고 싶다면 한 은행 안에서 여러 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은행 거래 실적을 쌓으면 수수료 혜택 받는 거는 기본이고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은행에 은행 거래가 많으시면 예금 가입하실 때 금리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 금리가 다가 아니에요. 거래 실적에 따라서 은행원이 조금 더 승인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출 받을 때도 실적에 따라 금리나 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은행에 주거래 은행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편하잖아요. 은행에서 주는 혜택들은 사실 안 받아본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은행에서 혜택 받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희 쪽 거래 많이 해주시고 은행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라도 더 챙겨주고 이것저것 제가 아는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은행에서 혜택 받을 것도 없고 앞으로 받을 일도 없을 것 같다, 별 관심 없다 하시면 금리 높은 상품들에 각각 찾으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우대금리를 잘 챙겨보셔야 돼요. 우대금리 중에 해당 은행 카드를 많이 써야 된다던가 입출금 통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급여이체 있어야 되고 공과금 자동이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 분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꽤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터넷으로 만약에 적금을 가입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럼 입출금 통장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적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입출금 통장은 우리 한 달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나 적금 가입하려고 입출금 통장 만드는 거야 라고 아무 말해도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저는 제 급여가 200만 원 초반이라고 하고 월 100만 원을 적금에다가 저축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너무 많을까요? 물론 똑같이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개인 사정, 집안 사정, 업무 특성상 지출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100만 원 저축이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급여의 50% 이상은 저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의 기준을 잡고 제가 직접 적금을 가입하는 것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해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100만 원. 저는 분산해서 가입을 할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부터 검색을 할 거예요. 보통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있거나 메인에 있는 금리가 조건이 좋은 상품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어서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검색하자마자 보이는 것이 6%로 가장 눈에 띄네요. 상세 보기를 눌러보면 여러분들 적금 가입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실 건 금리고요. 그 다음은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이에요. 이 금리의 경우는 이게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니에요. 기본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요건에 내가 해당이 되면 최고 금리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품은 1년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5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리의 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액 적립식이네요. 금액 한 번 정하면 그 금액을 무조건 넣어야 하는 상품이에요. 자, 우대금리를 볼까요? 이 우대금리는 0.7%까지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다 충족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0.7%까지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 드렸는데 다른 은행에서 급여 받으시더라도 이 우리은행으로 메모에다가 급여라고 작성을 해서 이체를 하게 되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카드 1년에 2천만 원 이상 써야 된대요. 이건 좀 힘들겠어. 1,000만 원 이상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까지는? 그럼 결국 최대 6%라고는 했지만 기본금리 1.8%에 아까 0.7% 우대금리 더하고 여기에 2% 더하면 최종으로 4.5%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금리랑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도 이 상품이 가장 금리가 높으니까 저는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까지는 이 상품 찜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높은 상품을 찾을게요. 최대 3.8%래요. 보시면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0만 원까지래요. 20만 원 좀 아쉽다. 헐, 가입 대상이 만 30세 이하. 난 안 되네. 예시니까 저 20대라고 칠게요. 자, 우대금리 볼게요. 우리카드 10만 원 이상 결제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니까 0.5% 먹는 거고 추가 우대 밑에 있어요.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적금 자동이체 설정하면 0.6%래요. 그러면 저는 최대 3.8% 다 받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자유적립이 아니라 정액으로 무조건 넣어야 하는 정액 적립식이래요. 3년은 좀 부담되는데 1년제로 가입해도 3.6%나 되네요. 그러면 1년짜리로 20만 원까지 이 상품 찜해놓고요. 그 다음 거가 우리 첫 거래 감사적금 3.6%까지네요. 1년짜리 상품이고요.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아래 보니까 가입 전 1년간 실적이 없어야 하네요. 첫 거래 아닌 분들은 좀 어렵겠다. 저도 사실 첫 거래는 아니어서 이거 저는 그냥 패스할게요. 그리고 위비 짠테크 최대가 2.95%고요. 일단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거 좋다. 금리를 봅시다. 여기 홈페이지는 실시간 반영을 잘 안 해주나 봐요. 금리가 다르게 적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조회 기준일이 적혀 있으니까 이걸로 잘 보시고요. 이렇게 고객이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판단해야 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우대금리는 여기도 첫 거래 시 0.2% 주네요. 저는 이거 안 되니까 못 받고요. 금리 우대 쿠폰은 또 뭐지? 저 아래에 있나 봐요. 이거 뭐죠? 매주 1,000원씩 넣는다고? 헉, 이게 뭐야? 제가 자세히 보고 왔는데요. 목돈을 모으기보다는 잔돈을 모으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하게 일을 시키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그냥 가입 안 할래요. 패스할게요. 다음으로 높은 거 우리 스마트폰 적금.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최고금리 보이고 기본금리 보이시죠? 기본금리만 해도 2.4%예요. 짠테크처럼 이것저것 가입 안 해도 깔끔하게 금리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상세 보기 보시면 1년짜리 그리고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네요. 깔끔합니다. 우리 꿈 통장이라는 입출금 통장을 하나 만들면 최대 2.6%예요. 요거 찜하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살짝 밑으로 내려보니까 위비 꾹적금. 이것도 1년짜리 우대금리 다 받으면 2.6%까지 주네요. 3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요. 하나 정도는 사실 6개월짜리 가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똑같이 2.6%짜리니까 이거 그냥 6개월짜리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골라놓은 4개를 가지고 저는 1번에 50만원을 가입을 할 거고요. 절대 해지 안 할 거예요. 금리 이렇게 높은 상품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로 다 넣을 거고요. 2번도 20만원 다 넣고 싶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한 달에 70만원을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건 아직은 지출이 좀 많은 편이어서 난 20대라서 돈 쓸 때가 많으니까 부담이 조금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금리가 높아서 아쉬우니까 10만원까지만 넣을게요.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20만원 다 꽉 채워서 넣으셔도 좋아요. 나머지 3번, 4번에 20만원씩 넣을 거예요. 굳이 왜 똑같이 자유적립식 상품인데 2개에 나눠서 넣느냐. 금리가 더 높은 3번이 50만원이니까 거기에다가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적립식을 또 가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해지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금리가 비슷한 계좌 2개에 나눠서 넣어놓는 거예요. 대신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상여금이 생기거나 내가 돈을 좀 아껴서 남았다 하면 3번, 4번 순으로 추가로 입금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으로 다른 재테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금액을 적금에다가 빡빡하게 넣어놓으면 1년은 꼬박 기다려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근데 중간에 금리가 엄청 높은 상품이 나왔다던가 투자 상품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가입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여지는 두자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요, 더 쪼개는 편이어서 항상 5개에서 10개 정도의 상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다 적금 넣어놓고 막상 돈 있을 때 되면 금액이 가장 적거나 조건이 가장 낮은 거를 위주로 해지를 했어요. 해지하면 또 엄청 아까워서 그 돈 다 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남겨서 다시 자유적금에다가 추가 불입을 해놨거든요. 혹은 매달 5만원씩 넣다가 조건 되게 좋은 적립식 투자 상품이 나온 거예요. 저게 너무 가입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일단 5만원 넣던 거 일단 멈추고 그 투자 상품에 가입해서 저쪽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것. 본인이 만약에 의지가 조금 약하다. 자유적립식으로 하면 솔직히 나중에 입금 안 할 것 같다. 또는 중간에 투자 상품 이런 거 관심 없다. 돈부터 빨리 모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 정기 적립식 위주로 금리 높은 순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가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기 적금은 만약에 한 달 빼먹고 안 넣잖아요? 그럼 만기가 그만큼 뒤로 밀려나요. 약정된 금액을 모두 넣어야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정기 적금이 사실 금리는 훨씬 더 높은 편이에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풍차 돌리기에 관한 방법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은행원이었을 때도 풍차 돌리기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그거 다 해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 권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적금이자 받아봤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첫 해만 좀 참고 1년 뒤부터는 월급처럼 매달 만기돼서 적금을 타겠다는 취지예요. 근데 이거는 느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느낌, 기분만 좋은 거예요.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적금 분산한 것처럼 1년 운영해서 만기가 되면요,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21만 800원이 나옵니다. 6개월짜리는 2번 그냥 돌린다고 치고 풍차 돌리기로 같은 금액 돌리잖아요. 15만 3,846원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만큼을 넣어야 1년에 원금 1,200만 원을 적금하는 거예요. 비교를 위해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을 할게요. 처음 가입하는 적금 4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랑 똑같이 적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8개는 일반 적금 평균인 2%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1년 뒤에 받는 금액은 이거예요. 처음 가입한 것만, 첫 달에 가입한 것만 만기가 돼요. 풍차 돌리기 12번 다 만기되려면 2년이 걸리겠죠. 그거 감안을 하면 2년 동안 받는 이자는 다 합치면 28만 8천 원입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풍차 돌리기로 하면 1년이 늦어요. 남들 원금이랑 이자 해서 1,221만 원 받아가는데 풍차 돌리기 하면 189만 원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2년 뒤면 1년 뒤에 만기돼서 받은 1,220만 원을 예금으로 또 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금을 또 가입을 하게 되니까 원금만 2,400만 원이 되고요. 이자가 40만 원이 넘겠죠. 넘을 텐데 풍차 돌리기로 하게 되면 2년 동안 원금은 2,400만 원을 부었는데 내가 받은 이자는 28만 8천 원입니다. 물론 만기가 안 된 통장에 이자가 쌓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아직 받은 이자도 아니고 만기가 돼서 다른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1년 이후부터는 매달 184만 원을 내가 입금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연금 효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평생 풍차 돌리기만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1년을 그렇게 쓰느니 빨리 목돈 모아서 다른 곳에 재투자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오늘 적금 상품에 가입하시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꾸준히 성실하게 저축을 하시는 것이 사실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라도 이왕이면 이자도 많이 받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돈을 잘 모으면 여러분들 각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도 충분히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가입까지도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뒤져보면서 상품 보는 방법, 그리고 안목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목돈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